만만한 며느리로 찍혀서 합가하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는 며느님 사연입니다. 저는 아들 셋인 집안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더도 덜도 말고 그냥 딱 전형적인 시어머니 타입이에요. 결혼 초반에 며느리들 군기 잡으려고 효도 경쟁도 시켰고 합가 떠보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다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러신 분들 참 많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딱 습관 잡아두시려고. 근데 그게 중년 넘으면 하나둘 기억이 떠오르면서 엄청 사람이 냉랭해지더라고요. 뭐 예전에야 그러고도 참고 살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서서히 며느리들이 발길 끊던데요. 아들 셋을 장가 보내시고도 아무도 모신다는 며느리가 없어서 본인들 인생 헛살았다고 한탄하세요. 아무리 며느리들 붙잡고 말씀하셔도 지난 십수년간의 경험과 어머니에 대한 미움들이 쌓여서 누구도 모시려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기본만 합니다. 요즘 두 분 다 연세도 드시고 팔순이 넘어 병원 갈 일도 많아지시다 보니 부쩍 누구라도 가까이 이사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갑자기 제가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손이 동서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지만 저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기도 해서 딱히 관여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아예 누구랑도 말을 섞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는 제가 순종적으로 보이셨을까요? 너는 착해. 남편이나 시애미가 혼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마음도 여리지 않아. 이제 애들 좀 봐줄 테니까 서로 왕래 많이 하자. 우리도 너네 집 자주 가고 너희도 우리 집에 자주 오면 얼마나 좋니? 에? 어머니 저 안 착해요. 아니다. 네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내가 알아. 너 착해. 네 남편도 너 착하다고 맨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어. 아이고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렇죠. 저 안 착해요. 너 정도면 정말 착한 거지. 요즘에 너처럼 착한 애가 어딨니? 지금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서로 싸우는 거죠. 며느리 착하다고. 거의 뭐 우기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바락바락 아니라는 며느님. 저희들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나이는 아닙니다. 이쯤 되면은 일단 이미 힘든 시기 다 지났고 학원이랑 연계해서 스케줄 짜가지고 움직이는 단계죠. 어머니 너무 늦으셨어요. 뭐 이제 와서 그래요. 손 많이 안 갈 때니까 키워준다고 하는 거는 괜히 며느리한테 속 보여주는 꼴이라 득될 게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개 마이너스, 정말. 근데 저는 전혀 착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워킹맘으로 회사에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알죠. 회사에서도 싸움닭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요. 왜 사실이 아닌 어머니의 희망사항을 저한테 세뇌시키고 주입하시는지 저런 소리 하실 때마다 웃지도 않고 대답 자체를 안 해요. 그럼 무안해서라도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하십니다. 요즘은 시부모님 모시는 며느리들의 감동 스토리, 뭐 잊지도 않을 법한 삼류소설 같은 카톡을 자꾸 보내십니다. 그래도 남편 부모님인데 면전에 화를 낼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물론 저는 읽고 답을 하진 않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도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 곁을 안 내줍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카톡 보내고 얼굴만 보면 저런 말씀하시는 건 언젠간 저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동안은 무시로 일관해왔지만 이쯤에서 그냥 제 성격을 보여줘야 하나요? 보여주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죠. 자, 여기에 대한 의견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희망 고문 시키지 말고 헛소리 하실 때마다 싫다는 의사 내비치세요. 화를 내고 뒤엎으라는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을 하라고요. 시어머니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예요. 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세뇌시키면 먹힐 것 같거든요. 형님들은 왜 가만히 안 있었겠어요? 말로 합시다. 나중에 그때 왜 싫다고 말 안 했냐고 탓할 분들 같아요. 이미 지금 합가하시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고 같이 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굳이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 시키며 아들 얼굴 보며 살고 싶은 모양이네요. 남자에게도 뭐 처가댁 장인 장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불편하듯이 시댁도 와이프에게는 똑같이 불편한 건데 왜 계속 합가하려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남편이랑 의논해보시고 적당한 핑곗거리 만들어서 다시는 합가 이야기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이 없으면 본인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사연자분께 본인 말이 거의 먹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합가할 생각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하든지 하세요. 글을 올렸다는 건 그걸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왔네요. 대놓고 손이 많이 안 가니 봐준다고 하는 심포가 참, 손 많이 갈 때 도움이 필요한 거지 저걸 말이라고 입으로 내뱉고 있네요. 앞으로도 화내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정 못 참겠으면 어머니 저희 부부 이혼을 원하시나요? 암튼 우리 사연자분 시어머니 너무 별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까이서 사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결혼한 자식한테는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어쩌겠어요. 요즘 같이 살려고 하는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사이도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온갖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셨죠, 저희 시어머니. 일명 폐악질. 남들하는 웬만한 건 다 하시고 오만정 다 떨어지게 하시더니만 여전히 아직도 호시탐탐 노리며 찔러보고 자극하고 반응을 살피십니다. 맞벌이의 살림, 육아 다 하면서도 폐악질까지 참고 산지 15년 차 되었네요. 아무리 개차반 시댁도 갈구는 시어머니도 남편이 아내 편이면 어떻게든 해결될 터인데 남편은 원가족이 최고인 사람이라 어찌 보면 시집살이를 시어머니나 시누뿐 아니라 남편이 더 시켰다고 봐야죠. 맨날 그러면서 하는 단골대사. 우리 엄마 원래 저러니까 이해해줘. 우리 집 정도는 그나마 정상이지.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남편이 더 밉습니다.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래요. 시어머니가 내 귀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못 박듯 세게 두드려 박아놓은 악이 가득한 말들을 흘려버리라니. 어느 날은 너무 빡쳐서 야, 너네 엄마가 나한테 꼭 들으라는 듯이 곱씹어달라고 한 말을 일부러 굳이 한 말을 어떻게 흘리냐? 아깝게. 내 귓구멍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어머니 입단속이나 잘해. 라고 바락바락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남편은 다 알면서도 중간 역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마냥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농간질을 너그러이 받아주길 바라지만 제 나이 이제 50이 넘은지라 무서울 게 없으니 남편도 강요는 못하고 속으로 항상 불만만 가득하죠. 제가 무서울 게 뭐 있나요? 지치고 분노만 남은 상태라 이혼 불사할 생각인데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잔소리 해대더니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자꾸 들이대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무슨 꿍꿍이 속인지 이제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신우이는 자기 시댁하고는 절연했으면서 친정엄마한테 붙어서 오빠들을 휘젓고 살고 싶어해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죠. 나이 먹고 결혼 연차가 늘어날수록 마누라 잡기 어려워진 남편은 그래도 여전히 모친과 여동생이 원하는 대로 휘둘려 주길 바라며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저를 시어머니께 붙여주려고 해요.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고 원하는 자기들끼리 행복하면 될 걸. 꼭 며느리가 껴야 완전한 행복인 줄 아는데 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모르면서 벌그리 바라는 게 맞나요? 나이 들고 늙으면 며느리한테 의지할 일이 있다는 걸 왜 모르셨는지.
늙어서 대접받고 싶으면 젊었을 때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쥐잡듯 살아놓고 이제 와서 돌변하니 참 많이 부담스럽네요.